아찔한 컬링, 여자의 운명을 바꾸다.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운명의 마스카라, 미샤 테크니컬업 마스카라. 이민국의 캐나다 입국 비자 발급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입국 후 발생하는 불법 체류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한 할머니는 최근 캐나다에 거주하는 두산난 손주의 희귀병 소식을 접하고 손주를 보러 오기 위해 2번에 걸쳐 방문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은 캐나다 이민 후 연방 공군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에서 캐나다를 위해 싸웠던 인도계 디팍 샤마 상등병입니다. 인도 찬티가르에 위치한 캐나다 비자 사무소는 샤마 상등병 부모들이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방문 후 인도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자 발급 거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비자 협정으로 여권만 소지하면 누구나 방문자로서 캐나다를 입국할 수 있으며 6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 체류를 상당히 경계하는 이민국의 방침으로 입국 의도와 목적, 체류지, 돌아가는 날짜 등에 대한 이민국 직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칫 질문에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캐나다 현지 공항에서의 입국 거절로 비행기 값을 손해보면 물론 방문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4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의 지메일이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CBS 방송은 15일 보도를 통해 구글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타겟 광고를 위해 이메일을 스캐닝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제기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사실상 지메일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 내 업무 이메일을 동료나 비서가 열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이 회원들의 이메일을 자동 스캐닝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메일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확인된 이번 사건으로 지메일 이용자와 소비자 단체들은 구글 측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한 비영리 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도 편지를 뜯어 내용을 검열하지 않는데 자신이 보낼 이메일을 구글이 열어본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프라이버시 보장이 되지 않는 지메일에 대한 보이콧을 주장했습니다. IT 업계에선 구글 지메일의 프라이버시 논란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포함한 다른 이메일 계정 제공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통신사 버라이즌사의 캐나다 모바일 시장 진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버라이즌사는 캐나다 중소통신사인 윈드 모바일과 모빌리시티를 인수하며 캐나다 시장 진출을 노렸으나 주파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인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시내사의 보도에 따르면 버라이즌이 인수한 두 통신사에 대한 승인이 내년 이후로 미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매는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버라이즌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진출 시점은 연기되었지만 오히려 새 주파수 확보를 위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트랜스링크의 컴퍼스 카드가 시행되면 버스에서 발급받은 트랜스퍼 티켓으로 스카이트레인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투어리즘 밴쿠버의 월트 주다스 씨는 트랜스링크 측이 모든 승객들에게 컴퍼스 카드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여행자까지 컴퍼스 카드를 꼭 사용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요금 제도의 변화로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정보가 부족한 여행자들의 경우 현금 이용이 가장 보편적임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주다스 씨는 여행자들은 단 며칠 이용하자고 컴퍼스 카드를 구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승용차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도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컴퍼스 카드를 사거나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트랜스링크의 컴퍼스 카드 이용 권고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청원을 시작한 겐 Y 미디어 측은 현금 이용을 원하는 6천여 명의 불편에 눈 감으려 하는 트랜스링크의 행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 5,000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청원은 이틀 만에 3,400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에보츠포드 RCMP가 실종된 만 11세 여자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된 소녀는 센테니얼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썸머 캠프에 참가한 알리아 에반스 양입니다. 에반스 양은 지난 15일 오후 2시 반경 잠시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며 일행과 헤어졌으며 그 후 행방이 무연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에반스 양은 실종 당시 검은색 요가 팬츠에 노란색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플립플랍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은 검은색 더플 가방으로 흰색의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152cm의 신장에 59kg의 체중을 가지고 있으며 짙은 갈색 머리에 실종 당시 머리를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보츠포드 경찰은 그녀의 행방을 알고 있거나 그녀를 발견할 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5일 에드먼턴에 사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2살의 아들을 차 안에 혼자 두었다가 유아 유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으나 이미 무척 뜨겁게 달구어진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 남겨진 2세 남아를 발견한 스티븐 킬패트릭 경감은 차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아이가 구출된 후 10분이 지나 돌아온 33세의 아버지는 잠깐의 볼일을 보았지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소 45분 이상 아이를 차에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높은 평균 기온을 기록하고 있어 각 지역의 경찰이 아이 또는 애완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말 것을 경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는 온타리오와 엘버타에서 차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당시 아기를 방치한 보호자들은 유아 유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7월에는 토론토에 거주하는 남성이 9개월 된 딸을 차에 남겨두었다가 역시 유기죄로 기소된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잔해들이 캐나다 서해안가에서 발견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BC주 정부가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전문기관을 동원해 쓰나미 잔해를 수거하는 한편 핵발전소에서 쓸려 나온 방사능 유해물질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유크렛 아쿠아리움 UA에 속한 전문가들은 쓰나미 잔해와 함께 실려온 생물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UA의 로라 그립스 코크레인 씨는 잔해의 일부는 방사능 전문가들을 다소 긴장시키고 있으나 아직 치명적인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BC주 해안에 떠밀려온 쓰나미 잔해에 붙어있던 생물체들은 해안 상륙 후 대개 2주 내에 사망하고 있으며 기온이 다른 이곳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생물이 BC주 해안에 적응할 경우 생태계 위협은 물론 인체에 위험한 새로운 병균을 퍼뜨릴 수 있어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강우량이 크게 줄어들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자 지난 1일 BC주 전역에 걸쳐 캠프파이어 금지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캠프파이어의 금지를 어겨 벌금을 물거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8월의 첫째와 두 번째 주말 캠핑지로 사랑받는 캠누스 지역에서만 총 7명이 금지된 캠프파이어로 벌금을 보지받았으며 11명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캠프파이어 금지령을 어길 경우 벌금은 $345이며 이는 참가자 중 캠프파이어에 관계된 모든 주민에게 각각 고지됩니다. 또 만에 하나 큰 산불로 이어질 경우 벌금은 최대 $100만 달하기도 하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끔 학교들의 개학을 앞두고 휴가철의 절정의 시기를 맞이한 밴쿠버 곳곳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PNE에서는 교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인 더 페어가 시작됩니다. 올 여름으로 103회를 맞는 이 행사는 100여 개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랜드에서는 50여 개의 놀이기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매년 큰 호응을 얻었던 슈퍼더그와 RCMP 뮤지컬 라이드, 그리고 패킹 아크로밧 등이 밴쿠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또한 새롭게 더해진 징기스칸 공연과 익스트림 스포츠를 소개하는 스펙타큘러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되는 썸머 나잇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밴쿠버 출신 아티스트들의 노래는 물론 유명한 팝 명곡들도 함께 공연됩니다. 특히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프로모션 행사도 있습니다. 이 행사는 19일과 26일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교민들에게 세금 문제는 언제나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을 기점으로 PST가 부활하며 변경된 새로운 규정으로 많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BC주 정부가 세금 절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웹비나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웹비나는 웹과 세미나를 합성시킨 신조어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세미나를 의미합니다. 관광 및 소규모 사업 담당 장관인 나오미 야마모토 씨는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부활한 PST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웹비나의 개설로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 21일 처음으로 열리는 웹비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늦어도 19일까지는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 및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